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영동고1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동고1을 전담하고 있는 국어과 강사 이형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명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동고의 기출을 딱 두 개의 키워드로 줄이면 첫 번째, 교과서, 부교재 모두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문법의 세심함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설명회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의 문제 출제 경향과 그러면 이러한 경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필승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에 녹여드려내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무료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과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동고의 경우에는 객관식 총 30문항 100점이 됩니다. 문항수 자체는 엄청 많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관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지에서 헷갈림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교과서에서는 4작품이 나오는데요. 슬픔이 기쁨에게, 이거는 단독 문항으로 안 나옵니다. 부교재와 엮어서 총 2문제가 났고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이 총 3문제, 통곡할 만한 자리 2문제, 삼포 가는 길 총 3문제. 따라서 교과서의 비중보다는 철저하게 학교 부교재의 비중이 크며 내신 암기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가 상당수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형 문제 70%, 내신 암기형 문제 30% 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는 총 3권이 됩니다. 그때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지는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학기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부교재 문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문학 교재를 주고요. 이 비문학 교재는 고3 기출이 나와 있는 비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 그래서 여러 문학들을 보여주면서 많이 묶어서 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부교재에 있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단어 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소, 그리고 단어의 형성, 즉 합성어, 파생어 나오는 그 단어의 형성, 세 번째 품사 모두를 포괄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문법에서 학생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 3권의 압박감이 그래서 모든 부분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좀 더 줄고요. 그 3년 전에 비해서 재작년은 조금 더 줄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까지는 모든 문법은 누적범위였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 때는 단어, 1학기 기말 때는 국어사, 2학기 중간 때는 의문, 이런 식으로 다 누적범위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누적범위가 아니고 각 영역을 따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법 공부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교과서 영역은요, 산문 파트 빼고는 단독 출제는 사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왔던 이런 슬픔이 기쁨에게 같은 이런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로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외부 지문과 혹은 다른 부교재와 무조건 묶여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대부분 전반적인 맥락과 표현법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모든 걸 다 암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암기가 무엇인가? 라고 저는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이것이 암기의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영동고의 경우에는 시의 맥락과 시의 특성에 따라서 표현법의 자연스를 이끌어내고 특정 문학 작품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법의 특징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달달달 암기를 했던 그동안의 공부법으로는 절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감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추하는 연습을 많이 할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문학에서 고득점이 날 수 있고요. 마지막 문법에서 등급과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문법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목차가 됩니다. 구조도를 통한 훈련, 문법의 극한이 됩니다. 저는 이 대치동에서 문법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요, 개별 사례를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차를 짜서 세부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 시험 문제에는 개별 사례를 보고 그 위에 있는 특징, 유형, 이걸 반대로 끄집어 올라가는, 즉 역으로 추론한다, 역추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 이게 뭐야가 아니고 의문의 변동에는 뭐가 있지? 교체에는 뭐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매주 구조도 백지 테스트를 할 예정이 됩니다. 세심한 암기를 하고요. 세 번째, 문법 모의고사 변형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동고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보기들을 매우 많이 들고 오고요. 수능 문제를 많이 변형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변형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부교대 작품끼리 연관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즉 매우 방대한 부분이 작품이 배울 텐데, 문학으로 배울 텐데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 왜 확률이 높냐? 이거는 주제가 유사하다. 이거는 소재가 유사하다. 이거는 표현법이 유사하다 같은 연관성을 바탕으로 묶어서 공부할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품에 쓰인 표현법들을 심층 탐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하면 서리법이 쓰인 다른 작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지문을 감상하는 방법도 익힐 예정이 되고요. 그리고 비문학의 주요 소재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구조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실제 작년 기출에 나왔던 비문학은 전부 다 고3 기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풀 수 있다가 아니고 완벽히 각 문단에 맞게 핵심 단어, 핵심 문장, 그리고 내용 구도들을 그려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승 전략을 잘 이제 녹여드리기 위해서 내신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내실이 탄탄한, 즉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강의에 맞는 핵심 정리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얼마나 복습을 했고 얼마나 성실히 문제를 잘 풀었는지 복습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혹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미달자로 분류해서 개별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개별 관리라고 함은 총 2가지의 방법으로 개별 관리를 합니다. 먼저 평일에 따로 불러서 빈 강실이나 혹은 따로 옆에 앉혀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나 혹은 따로 더 대비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밤 늦게 혹은 아침 일찍 온라인 줌으로 따로 개별 관리를 해서 이 부족한 부분, 즉 결손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 대한 질문 혹은 문제를 풀다가 선지에 대한 질문들 혹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24시간 동안 카톡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가고, 그래서 좋은 등급,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저한테 새벽 중에 28개의 질문을 보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28개 답변을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것들이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개별 질문을 잘 해결해 주고, 그걸 바탕으로 국어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국어에 대한 맥락을 확립을 시켜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어 능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모두 버무려서 직전 보강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익힌다면 충분히 좋은 등급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산 학원은 내신을 철저한 관리를 또 통해 잘 진행하기 때문에 또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신다면 저희가 책임지고 좋은 등급,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교재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문제집도 매주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 답안 첨삭과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역은 영상으로 추가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갑자기 추가됐다.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고요. 혹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문학에서 표현법을 좀 잘 모르겠는데요. 표현법에 대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달자 관리와 그리고 24시간 동안 카톡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고1 기출무료 특강을 2월 2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 이런 필수 범위,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 맨 첫 번째 중간고사는 문법 단어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단어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교재 지문이 융합된 범위를 바탕으로 영동고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개강은 3월 9일 토요일 10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수업을 또 들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강사 이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